요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관세입니다. 미국이 100% 관세라는 초강수를 앞세워 한국 기업들에게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을 키우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이지만 이 정책이 오히려 미국 스스로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전략에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만약 투자가 성사되지 않고 실제로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면 더 큰 피해는 미국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왜 설득력을 가지는 걸까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 이미 공급이 빠듯한 상태입니다. AI 서버, 데이터 센터, 전기차, 자율주행, 산업용 로봇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산업을 찾기 힘든 상황이죠. 이런 국면에서 관세가 붙으면 반도체 가격은 즉각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 바로 반도체를 대량으로 사들여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현재 미국의 AI 기업들은 수천억 달러 단위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 서버를 깔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모든 과정에 막대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세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다면 같은 성능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훨씬 커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투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AI 산업 전반의 성장 엔진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관세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역설적으로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갉아먹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전 소장은 이런 점에서 미국의 정책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이미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 윙테크가 인수한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 사건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에 넥스페리아가 네덜란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자 중국 측이 유럽 기업들에 대한 칩 공급을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같은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범용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해 생산 차질을 겪었습니다. 작은 규제 하나가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어버린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반도체는 석유보다도 더 복잡한 공급망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인위적으로 흐름을 막아버리면 가격과 수급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압박을 강화할수록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의 비용 구조를 스스로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 소장은 국내 반도체주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지금의 호황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경기 회복이나 AI 수요 폭증 때문이라고 단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공급 구조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3년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AI, 서버, 클라우드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수요는 늘고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수급 불균형이 가격 급등을 불러온 핵심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호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공급 부족 덕분에 가격이 오른 것이라면 언젠가 증설이 재개되고 시장이 안정되면 가격 상승세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범용 메모리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영역에서도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短기간에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기술 격차가 얼마나 빠르게 좁혀지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판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소장은 중국의 추격 속도가 한국 반도체 업황의 지속성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아키텍처, 이른바 베라 루빈의 등장입니다. 지금까지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메모리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였습니다. 대규모 학습 연산에는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산업이 점차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메모리 사용 구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추론 단계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불러오고 저장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대용량 낸드, 즉 SSD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라 루빈 아키텍처는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중국과 일본 기업 대비 최소 12년 앞선 고층 낸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수준의 낸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기업용 SSD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와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지금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주가 상승이나 실적 개선을 넘어 국가 간 전략 경쟁과 기술, 패권 싸움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통해 제조업을 되살리고 공급망을 장악하려 하고 중국은 자급자족 체제를 강화하며 기술 독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한국 기업들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나 뉴스 헤드라인에만 반응하기보다는 반도체 수급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기술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정책 리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이것이 영원한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기업들이 벌어들인 시간과 자금을 기술, 초격차를 다시 굳히는 데 사용해야 할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관세라는 정치적 변수, 중국의 빠른 추격, 그리고 AI, 아키텍처 변화라는 기술적 전환점이 동시에 맞물리는 이 시기,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더 큰 변동성과 기회를 함께 만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